전주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분진이 쏟아졌지만 전주시는 아직까지 원인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공사 현장 주변 주민들이 날린 먼지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석산업체에게 장학금을 내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거점 국립대 통합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중심 국립대학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될까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장학금 강제 모금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오늘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10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정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사항을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오늘 오전 8시쯤 예정보다 1시간 일찍 전북경찰청에 출두했습니다. 백모 국장이 구속된 지 보름 만입니다. 정 시장은 백 국장 등을 통해 골재 채취 업체들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업체는 실제 장학금으로 2천만 원을 익산시에 냈습니다. 또 다른 업체 역시 1천만 원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돈은 장학금 기부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경찰은 1천만 원이 정 시장에게 건너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은 정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억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오전 중에 저희들이 기자간담회를 할 거니까 기자 브리핑을 할 때 익산시청 기자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골재 채취 업체 대표와의 대질 신문에서도 장학금을 강요한 적이 없고 만난 적조차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부 논의를 통해 정 시장을 재소환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얼마 전 전주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분진이 쏟아졌지만 아직까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진 시료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입니다. 지난 9일 이곳 매매단지 주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분진이 쏟아졌습니다. 차량 수천 대가 새까만 분진을 뒤집었었습니다. 8,000평 가까이가 겨울에 첫눈 오듯이 그렇게 분진이 다 가라앉았습니다. 한 곳도 빼질 않고. 심각한 환경사고가 났지만 전주시는 나흘이 지나도록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동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당일 신고를 받고 나온 구청 직원은 분진 시료를 채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환경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았지만 분진은 모두 비에 씻겨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각기한 채취를 안 했어요. 구청에서 담당 당직자가 가서 확인했는데 사진만 찍었더라고요. 시료를 채취해 봤죠, 사실은. 환경사고에는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시료 채취라든지 주변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초기 조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분진이 쏟아졌지만 원인조차 모른다는 전주시.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오늘 오후 전주도심 한복판에서 위험천만한 광란의 질주가 있었습니다. 20분 넘게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이어졌는데 잡고 보니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차와 한 승용차 간 도심 속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아슬하게 역주행까지 해가며 달아나더니 무시무시한 속도로 좁은 골목길을 내달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선 폭주 차량. 갈짓자 크게 휘청이더니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고는 멈춰섭니다. 오늘 오후 12시쯤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아찔한 추격전입니다. 폭주 차량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에
보행로를 넘어 가로수까지 들이받고선 멈춰섰습니다. 17살 유모군과 친구 김모군이 군산에서 차량을 훔친 건 오늘 새벽 1시쯤. 군산과 부여를 들러 차례로 친구들을 태우고선 전주 도심을 누비다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겁니다. 경찰차가 따라붙었다. 따돌려 하는데요. 난 무섭다고 시위 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경찰차를 잡히고 차를 바꾸고 화분을 바꾸고. 차가 멈춘 뒤 이들은 붙잡히지 않으려 도주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경찰은 수색 끝에 인근에 숨어있던 유군 등 일행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미국 영화를 보듯이 차가 좁은 골목길을 한 80km에서 100km 가까이 그렇게 달렸는데 저희 순찰차가 따라가는데도 차에서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경찰은 유군과 김군을 절도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하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날아온 먼지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치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처럼 희뿌연 먼지가 가득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불어오는 날림 먼지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날아오는 비산 먼지로 인해서 앞을 못 볼 정도로 고통을 받는 때도 있고, 그로 인해서 그 호흡기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게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날림 먼지로 어린 모가 죽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전체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과 농작물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이 내부 공사를 하다 보니 먼지가 엄청나게 놀러왔습니다. 저런 농협이나 어디서 전부 사다가 지금 대처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올해 버린 거예요. 이처럼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빗발치고 있지만 농어촌 공사 측에서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지난 5월 날림 먼지는 유해하지 않은 먼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새만금의 날림 먼지는 주로 토양에 있는 성분으로 구성돼 있어 중금속이 포함된 먼지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새만금의 날림 먼지도 농작물은 물론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초미세 먼지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머물면서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질소산화물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호흡기 질환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 커다란 위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 공사는 새만금 날림 먼지와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보상 계획도 없다고 밝혀 날림 먼지를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탄소산업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자 국회 차원의 접근이 시작됐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은 탄소산업의 선두주자입니다. 2006년부터 예산과 정책 개발에 힘쓴 결과 효성 전주공장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고강도 탄소 섬유를 개발했고 지난해 탄소산업 육성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탄소 소재를 직접 생산하거나 핵심으로 사용하는 전북 기업은 아직 10여 곳에 불과합니다. 관련 기업도 120여 개에 그쳐 기업 집적화를 위해 갈 길이 멉니다. 국회가 탄소산업 육성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집적화 측면에서 전주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전주시에서 그동안 지난 10여 년간의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건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제탄소 페스티벌도 열었죠. 탄소산업 육성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탄소산업이 국가산업으로 발전을 하려면 국가 정부기관에 탄소산업에 대한 전담부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국회 차원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탄소산업과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도록 우리 국회 차원에서 지금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에 탄소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거점 국립대학의 통합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형태가 모델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각 대학 구성원의 반발과 여론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학 육성 정책의 핵심은 거점 국립대의 집중 지원입니다.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최정점에 있는 대학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거점 국립대의 힘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맞춰 9개 거점 국립대는 연합대학으로의 체제 개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방안 중에 하나가 하칭 한국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통합된 이름 아래 거점 국립대를 지역별 캠퍼스로 나눈 뒤 공동 학점과 학위를 수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입시 선발까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합대학의 모델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금 느슨한 연합대학 체제로 가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학년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국립대학들이 단일한 인격으로 점점 접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비전은 보고서에 담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점 국립대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 중심 국립대학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거점 국립대로 집중될 경우 소외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역력합니다. 교육부 하고 거점 대학하고는 긴밀하게 무슨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는 좀 우려스러운 거고, 같은 국립대인데 이제 거점대만 교육부에서 먼저 신경을 쓰는 것 같으니까 그게 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있는 거고요. 거점 국립대의 통합은 각 대학 구성원의 반발은 물론 국민적 여론이 변수해서 중장기 과제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본격적인 물놀이철이 다가오면서 순환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7, 8월에만 많게는 200여 건의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119 안전체험관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두 팔을 크게 벌리자 마치 나뭇잎처럼 물 위에 둥둥 뜹니다. 생존 수영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입새뜨기입니다.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 이상 물에 떠서 기다릴 수 있는 생존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선박에서 급박하게 탈출하는 법을 배운 뒤 깊은 물에 직접 빠져봅니다. 계곡물 같은 급류도 온몸으로 맞아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안전까지 배웁니다. 떨어뜨리면 그냥 손 떼고 있으면 그리고 붙어 있으면 물이 흘려도 참을 수 있어요. 본격적인 물놀이철이 다가오면서 119 안전체험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체험객이 15만 명을 넘은 가운데 올해는 예약객까지 벌써 16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북 투어 패스를 통해 무료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수학여행단도 오고 있고 특히 우리 이제 자유 투어 패스 요 환경도 오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119 안전체험관이 물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인식되면서 안전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차관급인 새만금개발청장에 남원 출신의 이철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동안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과 새만금 사업 지역업체 참여,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전북 출신이 개발청장으로 임명되면서 두 기관의 협조 체계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역시 차관급인 통계청장에는 전주 출신의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고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에는 순창 출신의 노형욱 현 2차장이 유임됐습니다.